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라클 문제가 아무래도 시장에 좀 발목을 잡았고,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LG에너지 솔루션 공급 계약 해지 이 건이 더 크게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대형주들의 악재들이 좀 연이어나왔고요. 그나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아주 잘 발표했는데, 그리고 가이던스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실적 전망을 제시했지만, 어제도 오늘 악재가 워낙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일단 호재는 다음으로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밀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도했고요. 뭐 증권, IT 서비스, 음식료 이런 거 정도 매수하고, 매도한 업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은 건설, 증권, 엔터, 음식료 이런 것들 좀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았는데 그나마 오른 거는 대형주 중에서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엔터주들, 제약주 일부, 우주항공, 테마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면 좀 이렇게까지 빠질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난히 빠졌잖아요. 예, 한국이 유난히 빠지고, 이게 오라클 문제라고 하면 대만 증시도 만만치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만 증시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유난히 많이 빠졌다라는 건 오라클 말고 다른 재료가 더 큰 게 있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재료, 악재성 재료가 겹치면서 유난하게 좀 밀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어제 21선 겨우 회복시켜 놨었는데, 오늘은 이제 61선 아래, 21선 아래, 그리고 이제 4,000포인트도 깬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좋지는 않죠. 왜냐면 이틀 연속 오른 적이 없고, 오를 때 확 올랐다가 그 오른 걸 그 다음날 바로 그 이상 내줘버려요. 그러니까 56포인트 오르고 그 다음날 76포인트 빠져버리고, 57포인트 올려놓고 오늘 또 62포인트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오르긴 하는데 이제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요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단기적으로만 대응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좀 빠졌는데, 이게 21선에서 치고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좋아하는 이평선 61선 언저리까지 또 내려온 이제 그런 상태가 됐죠. 근데 또 하나 이제 보통 이렇게 지수가 내려오면 대형주 몇 개가 영향을 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뭐 하락한 업종 수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업종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한 업종이 많아서, 오늘은 뭐 특정 종목이 지수의 발목을 잡았다기보다는 두 개의 업종이 시장 자체를 떨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도 다 흘러내리는 좀 약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문제를 좀 짚어보면, 오라클 문제 아침에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100억 달러 들여서 미시건 지역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블라울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는 예전에도 뭐 텍사스라든가 이런 거 지을 때 투자를 해줬던 데라서 투자 단골 고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 지어지면 완공하고 나서 블라울이 소유를 하고,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걸 임대해서 쓰는 방식, 그리고 이제 임대해서 오픈 AI가 쓰도록 활용하는, 그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 대출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블루아울의 쩐주들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거 데이터 센터 이제 계속 돈을 들여야 되는데, 저기 오라클 돈 제대로 있는 거 맞아? 나중에 매출 언제 나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 빌려 가려면 돈을 이자를 더 내.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라울에서 생각해 보기에는 이자를 저 정도까지 주면서 투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회수 기간도 늦어질 것 같고, 회수된다라는 보장이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재무 문제, 수익성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 버블론 스토리하고 딱 맞네 이래 버리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한 거죠. 근데 오라클 측에서는 프로젝트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대한 어떤 투자처 찾을 거다. 일부에서 뭐 블랙스톤이 대한 그 투자자인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확인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았는지도 아직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오라클 측에서는 우리 계획대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약간 블루아울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블루아울이 무슨 회사냐면 사모투자 신용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은행은 아니고 대출 업무 취급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무슨 우리나라로 지금 무슨 금고, 상호신용 금고 뭐 하여튼 등등하는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블루아울이 약간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사모대출이 좀 부실화되고 하면서 블루아울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재무가 좀 비교적 견조하다, 이런 회사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사모를 합병해서
이제 한쪽에 어떤 부실을 좀 털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했다가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저걸 생으로 합병해서 내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나 이제 더 이상 투자 못 하겠어. 돌려줘. 이래갖고 이제 환매를 했는데 3분기에 환매를 이제 이번 분기에는 이만큼 정도까지 우리가 환매가 돼. 그 이상은 환매 못 해줘. 이렇게 선을 건너게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갈 정도로 환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걱정이 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건 오라클의 문제가 아니라 블루아울이 좀 신중해졌다. 이게 뭐 당장 여기가 뭐 파산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오라클 문제보다 블루아울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슈가 많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다. 뭐 투자할 때 예전보다 여기 그냥 저기 데이터 센터 직구할 때 투자 막 해주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과장해서 막이라는 표현 하는데 투자 계속 해주던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 봐서는 얘들이 되게 몸을 많이 사리게 된 것 같고, 그게 이제 오라클 문제가 좀 실제보다 좀 부풀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게 블루아울이 되게 독특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화가 있냐면, 조코비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테니스 선수 있잖아요. 그 테니스 대회를 할 때 조코비치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조코비치의 상대방 선수를 후원을 해요. 단일 경기 한 경기에. 그래서 그 팔뚝에다가 블루아울을 새겨놓고 경기를 뛰게 합니다. 그럼 중계방송에 조코비치 경기니까 많이 화면에 비쳐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단발 계약 하루 한 경기 끝나고 지면 그냥 다음 선수로 바꾸고 이런 형태로 해서 되게 독특하게 하는, 좀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4차원적인 어떤 관점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어떤 오라클 문제가 블루아울의 개별적인 문제가 좀 확대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호재성 뉴스가 있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 128억 달러가 예상이었는데 136억 달러가 나왔고, 주당 순이익 예상이 4달러 살짝 아래였는데 4.8달러 정도 나왔죠. 더 중요한 건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적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라고 하고 이제 다음 분기 전망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144억 달러 정도 전망을 했거든요. 187억 달러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예상 EPS를 이제 4.8달러 제시했는데 8달러 40센트 낸다고. 그래서 시간에서 8%가 급등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중에 3% 빠졌으니까 실제로 오늘 5%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왜 대단한 실적이냐면, 이론상 8달러 40센트면 이거 곱하기 4를 하면 대략적으로 34달러 정도가 EPS가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열을 하면 330달러, 340달러가 적정 주가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되게 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목표 주가 350달러짜리 보고서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게 반영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마이크론 오늘 정규 시장에 저렇게 못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마이크론 이거 보고 지금 눈앞에 있는 오라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문제, 이게 더 우리는 더 문제가 돼. 그래갖고 이걸 볼 겨를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후자 쪽이라면 이제 내일장에서 이거 반영 못한 게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악재가 오늘 우리 증시에는 더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그 포드에 2027년부터 공급하기로 했던 계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취소가 됐죠. 그러면 아마 이게 일부는 보상이, 그러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저렇게 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자재 사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어디 설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떤 형태로 해주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했던 계획을 자동차 업체들이 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부문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전략이 예상치가 수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대안으로 가야 되는 게 ESS.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니까 그 옆에다가 초대형 배터리를 만들자. 그게 ESS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가 어느 정도 커질 건지,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여부가 2차 전지주의 어떤 흐름을 만드는 그런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뉴스가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뭐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 오른 거기 때문에 제법 올랐어야 되는데, 뭐 악재들 쌓여 있고 또 이제 AI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여파에 에코프로 같은 어떤 코스닥의 2차 전지주도 이제 많이 빠져버리는. 근데 이제 10월, 11월 고점이 되던 자리까지 왔고, 지난번 양봉
직전 자리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가 돼야겠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아니 반도체 이런 것들이 주춤하니까 그동안은 좀 별 볼 일 없었던 이제 제약주 중에 일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오늘 유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는데 정유주가 못 올랐어요. 예, 이거는 이제 그 국제 유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유가 올라간 것도 상당히 중요한 뉴스였는데 어쨌든 뭐 추세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대형들은 탑10 내에서 하이닉스 하나가 이제 플러스인데 그나마도 뭐 올라갔다 하더라도 좀 미미했죠. 근데 오늘 시장은 역시 LG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이거 하나가 오늘 10포인트 넘게 시장을 잡아먹었고 그 영향으로 또 시장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지금 상단은 원투펀지가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것까지도 주가가 좀 약한 이제 그런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 오늘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대안주로 불안하니까 바이오가 좀 대피처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쪽으로 매수가 좀 분산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은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팔았습니다. 동시효과에 좀 매도가 줄었고 또 선물 매도가 막판에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막판에는 조금 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매도 규모가 아직까지 30%대예요. 저게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32, 오늘도 31 이러면은 오늘 전날보다 매수가 좀 붙어서 그렇지 매도 규모 자체도 오늘도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매도가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 보니까 하이닉스가 1,600억 정도 매수 들어와서 1위인데 2위가 미래에셋증권인데 29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완전히 집중한 그런 날이죠. 그 외에는 오늘 뭐 별로 관심 있게 매수한 날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1,000억 원 가까이 이제 매도 쪽에 이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 2차 전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마이크론 영향을 받아서 하이닉스 플러스 삼성전자 두 개 조합을 한 1,500억 원 정도 담았고요. 그 외에는 뭐 업종별 특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라 담는. 그리고 이제 매도는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두 종목에 이제 매도를 집중을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단에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이제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군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좀 뿌려지듯이 매수에 좀 들어가 있었는데 매도 쪽에도 반도체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 종목을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나왔고 시간 외에서 8%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8% 올랐는데 우리 증시가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어정쩡하게 오르면 뭐 오늘 정규시장에서 뭐 3% 오른다 이래버리면 우리 증시에 호재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마이크론이 최대한 올라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블루아웃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올해 여러 가지 어떤 구설수에 시달리다 보니까 신중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면 이렇게 심각하게 볼 사안은 아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처리하는 기업이 나온다면 양상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블루아웃은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올랐는데 오라클은 그냥 보합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라클 주가가 올라가는지도 되게 중요하고, 이벤트가 이제 미국의 CPI 물가 나오고, 저는 이번 주에 일본 금리 문제 저게 되게 중요한 변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이것 때문에 엔캐리 자금 나가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과정에서 악재가 좀 부풀려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쨌든 내일 이제 고비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미국은 만기일이고, 그래서 이벤트들이 거의 다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빠진 상태에서 이벤트를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이 대부분 반영이 되갔다라고 보고 좀 누적돼 있던 호재성 재료, 예를 들면 뭐 코스닥의 정책 쪽이라든가 오늘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내일장 정도에서는 반영하게 되는지의 이 구도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좀 오버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라클이 최근 100일 동안에 5% 이상 하락한 횟수를 보면
리먼 사태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예, 리먼 사태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하고 크게 하락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IT 버블 터질 때만큼이나 이렇게 돼버려서 물론 이제 나쁘게 보면 그런 버블만큼의 위협적인 시기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저렇게 위기로 갈 때는 보는 위험 지표들이 있는데 그 위험 지표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뭐 이게 버블은 맞고 예, 버블이 맞고 종목들별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되돌림이 있는 건 당연히 맞긴 한데 좀 너무 막 좀 무슨 뭐 당장 뭐가 터지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되는 것도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종목들 수급 동향이 제일 중요할 때라서 이렇게 빠질 때 좀 매수가 들어온 받아낸 종목군들 저는 아까 리스트를 뭐 상위 한 20개밖에 못 보여드리지만 한 50개까지 열어놓고 보고 꾸준하게 매수가 한 2주 이상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는 그런 내용도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다른 건 몰라도 구독하기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